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호기심은 당신을 바꾸는 원천, 내가 존경하는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 이유가 있다. 영원성, 생명, 현실의 놀라운 구조를 숙고하는 사람은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매일 이러한 비밀의 실타래를 한 가닥씩 푸는 것으로 족하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팀노바는 기본적으로 하브르타, 질문을 기반으로 하는 공부를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의 교육법 중 하나고 유대인의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특히나 IT 쪽까지 모든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말 전무후무한 종교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성과라기보다는 그냥 자본주의에서의 그냥 다 잠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징, 미국에서 보여주는 자본주의 특징은 돈이면 다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 웨이트리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팁을 많이 주면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져요. 어디 막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 가도 그렇고 이제 뭐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 돈을 좀 많이 내는 게 결국에는 핵심이더라. 그럼 확실히 달라요. 팀 문화가 발달한 곳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호텔에서도 팁 많이 주면은 태국에서도 내가 경험한 적 있다. 태국에서 어떤 호텔에 갔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좀 청소를 좀 잘해줬으면 해가지고 청소를 좀 잘해줬으면 해가지고 그때 좀 호텔 방이 좀 지저분하긴 했는데 그 팁을 좀 많이 줬어요. 한 200바트 줬거든. 그 5성급 호텔인데 그렇게 비싼 호텔은 아니었고 뭐 그냥 1박에 한 14만원 이렇게 하는 호텔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5성급 호텔 가려면 막 20만원 이상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데 가도 20만원 이상 써야 되는데 그래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와 200바트 주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지? 한 8천원? 근데 미친데 한 3명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옷도 막 다 다려주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와 진짜 대박이더라. 그래서 옷도 막 다려서 막 해놓고 와 그렇게까지 8천원이 그 정도의 돈이었나? 그래서 와 돈값 했다 생각이 들었었어 그때. 그게 좀 그래요. 자본주의 쪽이 좀 그래. 그러니까 되게 동남아는 또 느낌이 다르지만 팀 문화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이게 되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이런 팁 같은 거를 내가 서비스를 잘 받고 싶으면 확실히 좀 팁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미국은 진짜 돈이면 웬만한 게 다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들에서 가장 실력자인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거죠. 미친 거야, 미친 거야. 근데 그들이 왜 무언가를 잘할까? 질문을 잘하거든요. 다 유대인만큼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생각보다 없어요. 유대계들은 그 레리킹도 그렇고 그 유대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 모든 교육 자체의 본질이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아주 유대계의 거의 최고의 이제 천재 중 한 명이죠. 미쳤어요. 미쳤어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그래서 사실 이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이들이 되게 스마트하게 뭔가를 전개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저 또한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지적 호기심이 되게 지적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호기심을 해결해 줄 만한 것들을 많이 보고 그걸 볼 때마다 또 되게 재밌어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 중 하나, 세계 최고의 집단은 어디에 있을까? 그게 과연 결국엔 유대인이었고 그들 중에도 최고의 천재는 아인슈타인이었죠. 유대인의 핵심은 질문하는 사고이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런 사고를 잘 활용한 사람이고, 아인슈타인 부모님 또한 그런 유대계의 어떤 핵심 사고를 아인슈타인에게 가르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위인들은 전부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사고하고 또 사고했어요. 이것을 아는데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아는데 쓰지 않는다는 건 참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혼자가 뛰어난 공자, 맹자 어쩌저쩌고 해도 그 정도의 진짜 엄청난 위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배운 거를 실행에 옮겨야만 하죠. 알고 안 쓰는 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 사회에서 좀 튄다는 이유로 남들과 좀 다르다는 남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는 사실 남들과 다른 게 싫은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도 예전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죠. 며칠 전 영상에 언급한 게 뭐예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그런 집단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근데 딱 그 정도 수준이면은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말해놓은 구조 속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앞뒤 내용 다 틀리고. 그러니까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마치 드라마만 보고 미생만 보고 실제로 지금 회사도 미생 감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치 커뮤니티에 나랑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얘기만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정확하지 않죠. 딴 건 몰라도 IT 업계에서 저는 오래 있었고 실제 취업을 많이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IT 업계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그리고 실무도 많이 해본 입장에선 사실 그런 극단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일부고 일반적으로는 다 통용되는 상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누구는 되게 고연봉가고 누구는 저연봉이고, 사실 이런 거는 이런 질문하는 사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정답을 또 알려달래. 네가 찾아. 네가 좀 그것도 궁금해 해보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하면서 웹 엔진, 렌더링 엔진이 어떻게 생겼고 그게 어떤 원리로 의해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있을까? 어? 그렇잖아. 실제로 3차원 엔진이 막 도입이 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크로노스 같은 거 이제 들어간 지가 오래됐는데, 얘네들이 3차원을 그릴 때 어떤 원리로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팀노바에서는 그거 공부 다 시켜요. 그거 진짜 3차원 하는 친구들은 막 웬만한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지식 수준으로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그걸 꺼내는 능력이 핵심이거든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는 평소에 궁금해하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옆에다 고연봉 두고 있고 싶겠어. 사실 CTO들이나 돈을 주는 입장에서의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시키는 대로만 적당히 하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그건 수직적인 회사고. 근데 그렇잖아. MZ세대들, 이 영상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 스스로 내가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수평적인 회사에서 난 대우받으면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봤을 때 당신은 대우를 해줄 만큼 메리트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스스로 회사의 문제점을 찾고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던지고, 또는 회사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같이 논의해 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나대라고. 세상은 나대야 된다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CEO 입장에서, 저는 이제 대표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뭐 팀원들이나 아니면 그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 어떻게 대표라고 모든 문제점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각 포지션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핵심이거든. 학생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얘기들을 저한테 좀 해줘야 제가 이런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알려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질문조차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게 불편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사고를 안 해보는 거는 문제를 해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를 항상 매뉴얼에서 찾지 마세요. 매뉴얼을 쓰는 사람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본 사람일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과물을 가져오려면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인지가 되려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 A라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 A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질문이죠.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를 들어 진상 손님이 왔어. 내가 점원인데 진상 손님을 어떻게 대처할까? 첫 번째,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뭐 사장님 말을 듣는다. 이게 첫 번째고, 이것도 거의 정답을 사장님한테 묻는 건데,
관할 그런 그곳에 이제 권력자가 사장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일단은 좋게 잘 달래본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경찰에 신고한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도에 따라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추는 거,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진상인지, 뭐 돈 안 내겠다고 버팅기면은 경찰 불러야지 사실. 아니면은 모든 결정을 일단은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한다. 근데 사장님이 그냥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땐 난 어떻게 하지? 또 질문 던져야지. 사장님이 그냥 좋게 좋게 끝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좋게 끝낼 생각이 없어.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래. 이런 경우에는 사장이고 뭐고 이런 씨부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경찰 부르고, 나 같으면 그러지. 일단 내가 어떤 직업을 하면서 내 자존감이 진짜 바닥 치면서까지 뭔가를 하고 싶진 않은 사람이라서 저는 내가 경찰 부른 다음에 저 사람 돈 딱 받아낸 다음에 사장님 저 일 안 할래요. 사장님 뭐라 그러면 나 일 안 할래 그러면서 난 나가겠지. 근데 이게 그 취향이란 거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필요해요. 어떻게 했을 때 최선일까? 근데 만약에 이 알바하는 게 그냥 뭐 돈 얼마 주지도 않는데 내가 힘들기만 하면 나는 별로 안 하려고 그러겠지. 근데 돈을 되게 많이 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참고 해야지. 기브앤테이크.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버리는 게 맞는 것인가? 또는 그 다음 질문은 내가 이 상황에서 회사를 나갔을 때 나는 다른 직업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모아둔 돈이 있을까? 그러면 또 선택지가 있겠지. A, 모아둔 돈이 많다. 그러면은 그래 일단은 나가자 이렇게 되고, 모아둔 돈이 없다. 일단은 닥치고 일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게 다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질문들 위주니까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개발을 하다 보면 이거 뭐가 문제지? 또는 어디부터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이게 이 아키텍처가 완성이 되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구조가 된다 안 된다가 명확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어디부터 보지? 라는 질문, 아주 작은 건데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이제 그런 툴도 많이 써요. 이런 UML 그리는 툴도, 안에 내용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제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UML을 그리는 툴 같은 것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좀 배우긴 해요. 저런 이제 이런 이제 그 코딩할 때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는데, 저는 일상에서 가끔 뭐가 안 풀릴 때 그냥 연습장에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연습장에 그린 다음에 그 디지털화된 곳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연습장에 쓴 거 옮기면서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훨씬 합리적으로 이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기억력 안 좋은 사람들은 시각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설계 때 훨씬 유리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들,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난제들을 만났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해결을 하는 편이고,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잘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련된 개발자냐 아니냐를 따질 때 자기가 설계한 대로 잘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잘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가 결국에는 핵심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인슈타인 같은 어떤 거의 위인이 아닌 성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그냥 근본적인 인생의 진리 이런 거를 다 깨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의 최고 어떤 진리를 얻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이런 질문이란 걸 잘 활용하고 일반인도 똑똑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누구나 정답을 알려달라 그러고 이게 문제일까요?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접할 때마다 기초팀원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해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취향을 가져야만 공교롭게도 이런 집단주의적 집단,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고 자꾸 표현을 하죠. 우리 집이라고 하죠. 내 집인데 내 집인데 우리 집이야. 이게 이런 것도 그렇고 되게 집단주의적이야. 제가 가장 집단주의적인 국가 중 하나가 아닐까 진짜 싶어요. 일본 욕할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전영욱 씨가 쓴 일본은 없다, 일본은 집단주의적이라 어쩌저쩌고 하는데, 제가 이제 친한 이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래요. 그 사람은 한국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싶대.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든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개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오타쿠들 있잖아요. 오타쿠들이 그렇게 막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회 구성원 속에 섞여서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고, 아, 개인의 의사가 다르다는 걸 존중하는구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일본 사람은 왜 한국이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이 많다고 하죠. 전 장점이라고 하지만 저는 싫어하는 문화인데, 이렇게 그 어떤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지랖이라고 하죠, 일종의. 그걸 챙겨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한국인 특유의 그 어떤 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오지랖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자기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 다음 생에는 꼭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요새 한국 못 와가지고 너무 슬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밤새 이렇게 톡을 주면서 나누면서 저는 되게 독특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난 관심 좀 꺼줬으면 좋겠어. 좀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오랫동안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난 개인의 개성이 좀 있어도 존중해주는 사회가 좋거든요. 저도 이렇게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약간 또라이로 많이 찍힌 적이 많아서 근데 나이 먹으니까 좀 그래도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저 20대 때만 해도 완전 좀 이렇게 너무 더 예를 들면 저는 그 발이 시려가지고 어그부츠 같은 거 신고 다녔는데, 그때 우리 누나 친구, 작은 누나 친구가 있어요. 이름 말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 누나가 그 20대 초반에 그거 여자들이 신는 거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헐리우드에서는 그 남자들이 많이 신는 신발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털신이고,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없는데, 딱 그런 게 되게 강했어. 내가 뭐만 하면은 그게 되게 강한 거야. 뭐 그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내가 뭘 입든 뭘 신든 뭔 상관이야 씨발. 뭔 상관이야. 근데 요즘 같은 경우 나이 드니까 별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가 맞아,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강요하는 사람들 중에, 개발자는 무조건 뭐 한 플랫폼만 해야 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컴퓨터공학과를 왜 가냐? C언어학과 가서 C언어만 4년 주구장창 하지. 아니면은 자바학과 가서 4년 내내 자바만 하지. 그렇게 배우면 안 되니까 컴퓨터공학과도 그렇게 복합적으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참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좀 세상이.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어떤 그런 정답을 누가 주는 사람, 그런 걸 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유튜브 하나라도 정말 별의별 게 주제가 돼서 다 나와요. 그런 거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한테 이 영상 만들어도 돼요? 물어보기 전에 내가 이런 영상 한번 올려보고 실험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지. 실리콘밸리의 린 스타트업의 정신은 각 미국들마다 굉장히 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야.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니까 그래도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곳에 정서가 많이 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성공한 그런 사업 모델이 부산 같은 데 가도 성공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3억이 넘어요. 그리고 각 주별로 법이 또 달라요. 중국에는 성이 다르듯이, 이게 중국이 정말 그 되게 잘 나가는 이렇게 성이 있는 그런데 말고 좀 안 나가는 성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 공략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인구가 일단 많고 그러면 애초에 정서 자체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중국인인데도 굉장히 이제 소통이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따라잡을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는 곳이 인도인데, 그 정도의 이제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정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3억이 넘는 인구기 때문에 그 뭐 지금 뭐 실리콘밸리에서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어떤 거기서 이제 VC 투자하는 분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린 스타트업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이제 실제로 다 테스트를 이곳에서 성공한 모델이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런칭을 하고 빠르게 핵심 기능만 가지고 런칭을 하고 시장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시장에 한번 런칭을 거기에 맞게 이제 빨리 이렇게 바꿔서 런칭을 하자, 이런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처음에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이 깨닫고, 진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런 호기심을 빠르게 던져보고 싶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빠르게 던져보는 거.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일단 실행을 하고 보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물론 질문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성공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시장 반응을 빨리 보고 그거를 그 상황을 해석하고 질문하고 해석하는데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린다는 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 자체가 굉장히 역사도 깊고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인류 역사에 거의 막 이 종교가 몇 년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몇 년 정도 됐는지. 유대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건 이제 기원전 58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86년부터 536년 사이에 이제 나왔다고 해요.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발달한 고유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원 후는 이제 예수의 탄생 이후죠. 그래서 기독교가 대세라서 기원 후로 이제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은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확실히 대단해요. 이런 교육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그들이 생존하게끔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을 이제 이게 종교 교리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나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왜 이슬람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까? 왜 유대교는 그렇게 믿을까? 이런 관점으로 어떤 지극히 이제 어떤 신을 배제하고 그런 이제 스타일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면 확실히 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종교든. 그래서 사실 사이비 종교도 배울 건 많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갔을까? 이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그렇게 지배당했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꼭 바보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많아서 사기당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사기꾼들이 보면. 굉장히 그걸 잘 알아. 그런 똑똑한 머리로 사업을 했으면 훨씬 잘 됐을 텐데 왜 그런 걸 할까? 사기꾼들은. 이해가 안 돼. 남에게 뭔가를 부당하게 뺏는 게 훨씬 흥분되나? 좀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활하시고 항상 종이야 내가 혼자 하기 좀 힘들다 라고 하시면 저는 어떤 방법을 하냐면 종이와 펜을 두고서 그 내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주제를 일단 써요. 그 다음에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찍 그으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제를 이렇게 하나 써, 가운데. 주제 하나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만약에 질문해야 된 게 뭐 다이어트야. 다이어트라고 하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하나 쓰고, 그리고 여기에서 꼬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써요. 옛날부터 많이 하던 트레이닝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꼬리 물고 그거에 대해 관련된 질문이 3개면 이렇게 3개 쓰고. 이거 전문적으로 그리는 툴도 되게 많아요. 이게 추천해줄 만한 툴이 뭐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툴 중에 추천해줄 만한 툴이 제가 많이 쓰는 거 이드로우 마인드라고, 이드로우 마인드라는 건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이제 그 무료 버전도 쓸 수 있거든요. 워드쉐어 이드로우 마인드 이거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정리하는 건데, 이걸로 혼자 좀 공부, 이렇게 어떤 주제를 두고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팀노바 관련 문제도 저도 이런 걸로 많이 해결한 적이 있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떤 친구의 이름을 딱 가운데 써놓고 이 친구의 문제, 내가 이 친구한테 해줘야 될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다양하게 그리면서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한 적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장 가지고 해도 되는 건데, 이제 디지털화 시키면 편한 거는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막 그렇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볼 때 좀 편하다는 거. 연습장은 잊어버리잖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꺼내놓고 보기는 좀 좋은데, 저런 툴들이 되게 많으니까 저렴하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찾아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